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황당한 사연입니다. 한 여성이 남편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할 건 아니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당장 이혼하자는 건 아니고 미래에 언젠가 헤어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여성은 연봉 1억 원을 벌며 생활비의 80%를 부담하고 집안일까지 다 합니다. 남편은 연봉 2천만 원의 집안일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19세 여학생 음란 캠을 보다가 걸렸습니다. 이런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너는 살이 쪄서 여자로 안 보여. 우리 집안에서 너를 싫어해. 너랑 있으면 외로워. 그래도 지금은 같이 살고 나중에 헤어지자.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39살입니다. 남편은 38살이고 결혼한 지 6년째입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딩크족입니다. 남편과 저는 정반대의 환경에서 자랐어요. 저는 흙수저 집안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셨고 여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대학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다녔어요. 졸업 후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았고 승진도 빨랐습니다. 35살에 연봉 1억 원을 넘겼어요. 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남편은 금수저입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이었어요. 남편은 대학을 나왔지만 특별히 일을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7년 전에 만났습니다. 소개팅이었어요. 남편은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았어요.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 했어요. 결혼하자. 평생 함께하고 싶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결혼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알아봤어요. 예식장, 스드메, 혼수, 신혼집. 남편은 그냥 따라오기만 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같이 결정하자. 제가 말하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잘 모르겠어. 그렇게 대답했어요. 신혼집은 전세로 구했습니다. 전세금은 반반 냈어요. 각자 3억 원씩. 저는 제가 모은 돈으로 냈고 남편은 부모님께 받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괜찮았습니다. 신혼에 달콤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하지 않았어요. 설거지도 청소도 빨래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해줄래? 응, 나중에 할게.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했어요. 여보, 청소 좀 같이 하자. 나 피곤해. 너 혼자 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했습니다. 남편도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저보다는 여유로웠어요. 그런데도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출근 전에 아침 준비하고 퇴근 후에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봤습니다. 저는 밀린 집안일을 했어요. 여보, 좀 도와줄래? 같이 살면 같이 해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집안일 못해. 원래 안 하고 살았어. 내가 하는 게 나아. 남편이 대답했어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니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생활비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에 생활비는 반반 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훨씬 많이 냈습니다. 남편의 연봉은 2천만 원 정도였어요. 제 연봉은 1억 원. 5배 차이였습니다. 생활비는 각자 능력에 맞게 내는 게 어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반반이 공평하지. 남편이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생활비로 냈어요. 저는 400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월세가 150만 원,
관리비가 30만 원, 식비가 100만 원, 공과금이 20만 원, 그 외 잡비들 다 합치면 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남편이 100만 원 내면 저는 4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80%를 제가 부담한 거죠. 여보, 생활비가 좀 부담돼. 좀 더 낼 수 있어? 나도 돈이 필요해. 용돈도 써야 하고. 남편은 자기 돈을 자기 용돈으로 다 썼습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저는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어요. 물론 연봉이 높았지만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7천만 원 정도였고 거기서 생활비 400만 원씩 내면 1년에 거의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부부니까. 같이 사는 거니까. 결혼 2년째 되던 해 아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애는 언제 가질 거니? 아직 생각 중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37살이었고 나이가 있었습니다. 늦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가질까? 나는 아이 갖기 싫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아이 키우는 게 힘들잖아. 돈도 많이 들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싫어. 나는 절대 안 가질 거야.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설득해도 소용없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이를 포기할까 아니면 남편을 설득할까?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딩크로 살기로 했습니다. 아이 없이 둘이서만 사는 거죠. 속으로는 아쉬웠지만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아이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결혼 3년째 되던 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일찍 퇴근했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남편의 노트북이 거실 테이블에 켜져 있었어요. 화면 보호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무심코 봤는데 이상한 화면이 보였습니다. 음란 사이트였어요. 더 자세히 보니 캠 사이트였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나오는 캠이었어요. 19세라고 써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걸 본다고 브라우저 기록을 확인했어요. 외국 사이트였습니다. 싱가포르 여자아이의 캠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그 여자아이의 인스타그램을 검색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신상을 찾아본 거였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어요.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여보, 이거 뭐야? 저는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19세 여자의 음란 캠 본 거야? 인스타그램까지 검색했어? 미안해. 그냥 호기심에. 호기심? 이게 호기심이야?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과 큰 싸움을 했어요. 다시는 안 볼게. 미안해. 남편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남편이 달리 보였습니다. 침실도 따로 쓰기로 했어요. 남편과 잠자리를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방을 따로 써? 당분간 혼자 자고 싶어.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을 따로 쓰고 있어요. 그 사이 남편과의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고 연봉도 올랐어요. 집에서의 불만을 일로 풀었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집안일은 안 하고 생활비는 적게 내고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주말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맥주를 한 캔 들고 거실로 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저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할 건 아니지? 남편이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평생 같이 산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나중에는 각자 길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냥 미래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미래에? 언제?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나중에 둘 다 안정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은 같이 살고 나중에 헤어지자는 건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냥 평생 함께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왜? 너랑 있으면 즐겁지 않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즐겁지 않다고? 응. 대화도 안 통하고 외로워. 내가 바빠서 대화를 못 하는 거잖아. 생활비 벌느라, 집안일 하느라. 그래도 너랑 있으면 답답해. 말이 안 통해.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헤어지자. 왜 미래에 헤어지자는 거야?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응. 나 혼자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은 같이 살고 나중에 내가 안정되면 헤어지는 거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 돈으로 살면서 나중에 자기가 안정되면 떠나겠다는 거였어요. 미쳤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왜 화내? 당연히 화내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냉전을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했어.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응.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 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말 저녁 남편이 또 맥주를 들고 왔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또 뭔데?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진짜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 또 그 얘기야?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도 나는 자꾸 그 생각이 나. 무슨 생각? 너랑 평생 있을 생각하면 우울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터졌습니다. 나가. 제가 말했습니다. 뭐? 짐 싸서 나가. 지금 당장. 왜 갑자기 그래? 지금 당장 헤어지자. 미래 같은 거 필요 없어. 바로 나가. 잠깐 진정해. 진정 못해. 나는 당신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생 함께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헤어지자는데 지금은 같이 살자고. 당신 말이 무슨 말이야? 설명 좀 해봐.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그런 기분이 들어. 기분? 기분으로 그런 말을 해? 너랑 평생 있을 생각하면 답답해. 그래서 나중에는 헤어질 것 같아. 왜? 너는 살이 쪘잖아. 뭐? 결혼 전보다 살이 많이 쪘어. 그리고 퍼졌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유라고? 결혼 후에 5kg 쪘어. 그게 그렇게 문제야? 응. 너를 여자로 안 보게 돼. 여자로 안 보면 어쩌라고? 나는 당신 아내야. 그래도 매력이 없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럼 당신은 완벽해? 키 168cm에 연봉 2천만 원인 당신은? 그건 나는 남자니까. 남자면 다야? 나는 1억 원 벌어서 당신 먹여 살리고 집안일까지 다 하는데 그래도 너는 여자로서 관리를 안 해. 더 이상 대화가 안 됐습니다. 이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살이 쪘어. 그게 이혼 사유야? 그것만은 아니고 또 뭐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 너를 안 좋아해. 당신 집? 응. 부모님이 너를 별로 안 좋아하셔. 시부모님은 결혼 초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흙수저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이랑 떨어져 있기 싫어. 그런데 부모님이 너를 싫어하시니까.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야? 가족이긴 한데 너랑 있으면 외로워. 외로우면 대화를 하면 되잖아.
너는 대화가 안 통해. 맨날 바쁘다고 하고. 당연히 바쁘지. 생활비 벌어야 하고 집안일 해야 하고. 그래도 나는 외로워. 저는 지쳤습니다. 이 사람과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이혼하자. 바로. 지금은. 아직. 왜 지금은 안 돼? 나 혼자 살기 힘들어. 경제적으로. 그럼 언제 헤어질 건데? 내가 좀 더 안정되면. 그게 언제인데? 한 5년쯤? 5년을 더 이렇게 살라고? 말도 안 됐습니다. 안 돼. 당장 나가. 진정해. 우리 천천히 생각해 보자. 생각할 거 없어. 짐 싸. 지금 당장. 남편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정말 지금 나가야 해? 응. 당장.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쌌습니다. 간단히 옷까지 몇 개만 챙겼어요. 어디 갈 거야? 일단 친구 집에 며칠 있을게. 그래. 가. 남편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6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비의 80%를 내고 집안일을 다 하고 남편을 챙기고. 그런데 남편은 저를 여자로 안 본대요. 살이 쪘대요. 시댁에서 싫어한대요. 외롭대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헤어지는 건 싫대요. 나중에 자기가 안정되면 헤어지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으려고요.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럼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면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마다 다르지만 남편의 잘못이 명확하다면 수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안심이 됐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게.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협의 이혼을 시도하고 안 되면 재판 이혼을 진행합니다. 재판까지 가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오래요? 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증거요? 남편이 한 말, 행동, 음란물 시청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세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나눈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음란물 사이트 접속 기록, 생활비 입금 내역. 모든 걸 프린트하고 정리했어요. 남편은 친구 집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왔어요. 여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무슨 얘기? 내가 잘못했어. 집에 돌아가도 될까? 안 돼. 우리 이혼할 거야. 진심이야? 응. 나는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생각 다 했어. 끝이야. 남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당신은 부모님한테 가면 되잖아. 금수저니까. 그래도 나는 혼자 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뭐 하러 왔어? 집에 들어가야지. 내 집이기도 해. 들어오지 마. 나는 혼자 있고 싶어. 제발.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얘기할 거 없어. 변호사한테 연락받을 거야. 정말 이혼하려고? 응. 남편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갔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무슨 일이니? 우리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다던데. 어머니,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혼? 왜? 아드님이 저랑 평생 살 생각이 없대요. 나중에 헤어지자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직접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너희 부부 문제는 너희가 풀어야지. 이미 풀었어요. 이혼이 답이에요. 그래도 결혼한 사이인데 죄송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아들한테 얘기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홀가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알았어. 이혼하자. 협의 이혼하자. 좋아.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위자료는 당연히 받을 거야. 얼마? 변호사가 정하는 대로. 알았어. 협의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조건을 정리했어요.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명확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전세금 6억 원은 반반 나눴습니다. 각자 3억 원씩. 재산 분할은 없었어요. 결혼 기간이 짧았고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했으니까요.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법원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남남이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잘 살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너도 잘 살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봤어요.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닌 사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6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새 집을 구했습니다. 1억 원짜리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요. 위자료 5천만 원과 전세금 3억 원, 그리고 제가 모은 돈 1억 5천만 원을 합쳐서 가능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어요. 이제는 생활비 80%를 낼 필요도 없고, 집안일을 혼자 다 할 필요도 없고, 상처받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보너스도 받았어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결혼 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던 친구들. 이혼했다며? 어때? 좋아. 혼자 사니까 편해. 외롭지 않아? 전혀. 오히려 결혼했을 때가 더 외로웠어. 그래? 응. 남편이 있어도 대화가 안 통하니까 외로웠거든. 친구들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너 잘한 거야. 그런 남편과 평생 살 순 없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혼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남편은 저와 평생 살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헤어지는 건 싫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나중에 자기가 안정되면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남편은 말했습니다. 제가 살이 쪄서 여자로 안 보인다고. 시댁에서 저를 싫어한다고. 저랑 있으면 외롭다고. 하지만 생활비의 80%는 제가 냈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다 했어요. 남편은 집안일을 거부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불만이었습니다. 제가 관리를 안 한다고, 대화가 안 통한다고. 저는 바빴습니다. 연봉 1억 원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집에 오면 집안일을 해야 했고요.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19세 여학생 음란 캠을 보다가 걸린 이후로 저는 남편과 잠자리를 거부했습니다. 3년 동안 방을 따로 썼어요. 그게 잘못일까요? 남편은 금수저입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이에요. 하지만 연봉은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저는 흙수저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연봉 1억 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할 건 아니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봐도 남편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냥 평생 저와 있을 생각하면 우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니까요. 결혼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를 함께 할 생각이 없다면 그런 사람과 평생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6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충분히 참았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이혼을. 지금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결혼했을 때가 더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대화가 안 통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선택으로, 제 인생을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결혼이 힘들다면, 배우자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떠나는 것도 선택입니다. 평생을 불행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용기를 내세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저처럼요.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 또는 혼자서라도 행복하게 사시길.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